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헌재 탄핵 심판과 별개로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오늘쯤 그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소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제 형사부로 이제 배당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부가 이제 재판을 맡게 될지 부장판사는 누구인지도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2월 중에 보통 이제 법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혹은 법관이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유력하게 배당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서가 지금 형사합의 25부 배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던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네,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영환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앞서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관 사건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이제 시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정기 인사 그 같은 경우에도 뭐 언제 한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에 예. 이루어지고요. 8월에도 한 번 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월에 이루어지는 정기 인사에서 이번 재판장이 이제 통상 2년 정도 이제 있으면 한번 이동을 하거든요. 예. 2년이 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2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 일정 부분 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어떤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사가 변수가 되겠군요. 네. 예. 네. 헌재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있는데 형사 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형사재판은 오히려 더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의 출석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헌재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파면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재판 횟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집중 심리가 시작이 되면 일주일에 최소 3번까지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방대한 사건들을 그 안에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중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구속 피고인들이 있고 또 예.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 기간 안에 빠르게 또 심리를 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주 3회 재판 다른 재판과 좀 비교를 하면 이 횟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통상 뭐 3주나 4주에 한 번 정도 열리고요. 네. 구속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뭐 빠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빠르게 이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집중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형사재판만 소추가 된 게 아니라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면은 뭐 그 전에 대응에 관해서도 좀 저희가 관측을 했지만 지금 선택지가 거론되는 것들이 있죠. 네, 일단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주 큰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예. 허락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또 별개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형사 사건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예.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설 연휴에 100건 이상의 증거들을 또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소위 말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해당되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혹은 그 자체로서 신빙성 인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증거를 채택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00건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 상황들은 아예 그 채택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얼마 전에 증인도 20여 명 신청한 상황이고 뭐 지연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 좀 관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 예.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달라, 더 많이 이제 기회를 잡아달라, 더 예. 심판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예.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최근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재판관들 자체에 대해서 이제 회피를 해야 한다거나 기피 네.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공격들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심판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뭐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충실히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자기 방어권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형사 재판이 뭐 일주일에 3번 열리게 되고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변론 기일을 잡았으니까 일주일에 5번을 최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기가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속도로 봤을 때는 2월 중 안에 이제 탄핵 심판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아, 보이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 공판기일 자체가 예. 뭐 2월 초에 바로 잡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집중 심리하는 기간도 탄핵 심판 등의 열정을 고려해가지고 예. 아마 탄핵 심판을 좀 더 우선 순위에 두고 형사소송 재판의 기간 등은 조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겹치지 네. 않게 조정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셨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일단은 또 다음 주에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심판정 자체에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번 그 헌재 심리 기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체포 지시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진술한 즉 국회에서 진술을 하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당사자들이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예. 분명히 그런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그 홍장원 차장까지도 다양하게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다 들었다고 하는 진술에 대해 가지고 피청구인 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일종의 대질 신문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오는 증인들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윤 대통령의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그 앞에서 증언을 하기가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어서 가림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안 그래 아직도 어쨌든 간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상당한 정치적인 지지랑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들의 증언에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객관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술한 사람들인데 정면에서 그 지시를 했다라고 한 사람이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은 예. 꼭 이건 그렇게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 장면이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은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시를 들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분명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건데 지시를 한 사람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오히려 가리는 중에서 예. 당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재판관들의 질문에 난 그런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과
그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들이 다 나와서 증언하는데 나는 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직접 신문은 그래서 오히려 안 할 수도 있다고 안 할 생각합니다. 수도, 예.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주요 요직으로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약간의 문구들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다 국회 의결을 방해하거나 네. 끌어내거나 아니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예. 심지어는 저희들이 증거로서 제출된 내용들 중에서 공개된 내용 중에서는 체포조로 활동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체포하기 위해 서로 움직이고 논의했던 그런 카톡방의 화면까지도 다 증거로 제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면 체포 지시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신빙성 갖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이제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용현 전 장관 그 증인신문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그렇죠. 뭐 입을 맞추는 듯한 그 모습 때문에 계속 더 이제 질문을 하고 뭔가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엇갈릴 것들을 조금 전망이 되니까 안 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십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분명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예. 하는 순간 사실은 여기서 신문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시를 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 일단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신문이라면 이것이 신문이 아니라 일종의 대질 신문과 같은 모습을 네.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질 신문에 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의 이제 접견 금지 조치 풀리면서 윤 대통령 오늘부터 일반 접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인물들이 만날지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 피고인이 아니라 예.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제 면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아.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은 예.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정치적인 중요성이나 관계적인 중요성 면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3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몫의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위헌 여부 결론이 내려집니다. 위헌 여부에 따라서 또 여러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위헌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 자체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헌법상 맞고 틀린지, 무엇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주장들과 입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재판부 자체를 공격하거나 재판부 자체를 구성하지 않는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대한 헌법 치유 과정으로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이자 문제라고 발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적인 이야기들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